김대호의 중개사TV, 김대호의 중개사TV. 오늘은 법무사 민사집행법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죠. 자,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의신청은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매각 허브 결정에 대한 항고로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자, 집행법이라는 것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던 법원에,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지, 자, 매각 허브 결정에 대한 항고로 항고심, 자, 고등법원이나 또는 항고심 합의부에 들어있다고 해서 항고법원에 제기하면 안 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진행 상태가 항고로 인해서 항고심에 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 이의신청을 항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반드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자, 집행법원에 그대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 항고로 기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항고심에 지금 계속 심리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만큼은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 86조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이 법원에, 법원이라는 것은 집행법원을 말합니다. 집행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집행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매각 허브 결정에 대한 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개시 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을 항고법원에 제기한다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 신청은 집행법원에 그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자, 2번을 보면 강제경매에서는 절차적 하자만 이유사유가 될 수 있고, 강제경매라는 것은 자, 등기에 담보물권으로 기재되지 않고 등기부의 담보물권자가 아닌 판결로 인해서 집행권원에 의해서 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강제경매랍니다. 판결에 의해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강제경매, 담보 채권자가 등기상 담보 등기로 인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임의경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채무에 대한 확정 판결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에 대한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다퉈야지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있는데 그제서야 실체적 판결을 다투서는 안 되겠죠. 강제경매는 이미 확정 판결이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에 의해서 절차적 하자만 이의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이미 채권 권원이 채무 명의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만 이의신청 사유를 할 수 있고, 이 사유는 원칙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전이어야 됩니다. 이 이의신청 사유는 원칙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전의 사유로 절차적 하자를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강제경매에서는 절차적 하자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또 그 이의 사유도 원칙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전의 것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 임의경매에서는 담보 채권자가 말하죠. 자, 등기부에 담보물권이 기록되어 있는 자가 등기상의 담보물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자, 임의경매에서는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발생한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가 됩니다. 여기는 확정 판결이 아니라 담보물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그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존재가 없다는 것도 다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의경매에서는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가 되는데, 강제경매에서만큼은 절차상의 하자만 이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상의 하자의 이유사유도 원칙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전의 것이어야 한다. 강제경매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경매를 진행하는 거니까 반드시 강제경매에서는 절차상 하자만 이유사유가 되는 거고, 임의경매에서는 담보물권자가 등기상 담보권으로 인해서 경매를 함으로써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는데 왜 경매를 신청하냐 하는 등의 사유로 자,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임의경매, 자, 강제경매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만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이의신청은
개시 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이의 신청은 집행법원에서 가능합니다. 집행법원에다가 제기해야 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항고법원에 제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의 신청은 개시 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이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6조 다시 한번 보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이 법원은 집행법원을 말합니다. 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이의 신청은 할 수 있다는 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자, 신청 채권자로부터 변제 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변제 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 변제기를 좀 더 연장을 받았다는 거죠. 변제기를 연장을 받았음을 이유로 한 채무자가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경우 채권자한테 기간을 유예를 받았는데 다시 다른 채권자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아예 변제기가 아직 남았다는 것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변제 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채무자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매수의 신고가 있는 후라도, 매수의 신고라는 것은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이 1등 신고가 됐다 이거죠. 경매가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매수의 신고가 있는 후라도 그 이의 신청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고 이의 신청하는 게 아니라 비록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매수의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 없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아주 중요한 판례죠. 자, 대결 99마 7385 결정에 의해서 신청 채권자로부터 변제 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경우,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규정들은 집행법원이 경매 절차를 필수적으로 정지,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임의경매 결정에 관한 이의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죠. 자,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서류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입니다. 달리 그래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관한 이의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에 있는 채무자로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는 그 이의 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매수의 신고가 있는 후에도 그 이의 신청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변제 유예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이의 신청이 신의 측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변제 유예를 받는 사실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 이의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굳이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자, 변제 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그 변제 유예 증서를 제출하여 경매 절차를 정지를 구하려면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자, 변제 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때는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를 정지를 구할 때는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경매 개시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할 때는 굳이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 하고 말할 때는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매수가 의미가 없게 되니까. 하지만 그 매수인의 낙찰을 전제로 해서 잠시 경매 절차를 정지를 구할 때는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진행을 정지를 구할 때는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시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할 때는 굳이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 주의를 요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 보시면 이의 신청은 경매 절차에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죠.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의 신청 사유가 있죠. 이의 신청 사유는 반드시 강제 경매에서 이의 신청 사유는 경매 개시 결정 전의 것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의 사유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의 사유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경매 절차에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나
이 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이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있죠. 이 채권자가 대신 대위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의 신청은 이해관계인이 직접 하는 거지. 이의 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이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이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이의 신청은 절차법상 불복 방법이므로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이의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인의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을 대위하여 이의 신청할 수는 없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핵심은 집행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항고법원에 제기하면 안 돼요. 집행법원에다가 제기한다. 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던 그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는 거지. 자, 심리가 항고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서 항고법원에다가 이의 신청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강제 경매는 절차적 하자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는 경매 개시 결정 전의 것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임의 경매는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실체상의 하자도 임의 경매에서는 가능하지만 강제 경매만큼은 실체상의 하자는 치유가 됐어요. 실체상의 하자는 이미 확정 판결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판결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강제 경매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만 이의 신청 사유가 되고 임의 경매에서는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 신청 사유가 된다. 하지만 모든 이의 신청은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어디에다가? 집행법원에다가 하는 겁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변제 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굳이 매수 신고가 있는 후에라도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 자, 경매 절차를 중지하기 위해서 경매 절차를 정지시킬 때는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의 이의 신청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지만 그 이해관계인이 직접 이의 신청을 해야지 이해관계인의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을 대위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는 거. 자, 이런 정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반복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반드시 집행법원에 해야 된다. 매각대금 완납 전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강제경매는 절차적 하자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경매에서는 실체적 하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하는데 이해관계인의 채권자는 이해관계인 대위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 됐죠? 자, 그리고 변제 유예를 증거로 해서 변제 유예 등의 원인으로 해서 자, 경매 절차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굳이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경매 절차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매수인의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계속 반복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반복하시기 바랍니다.